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사라다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싱가포르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생활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알려드리기에 앞서 반말 컨셉으로는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반말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싱가포르에 처음 취업해서 가게 됐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집 찾기잖아?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줄게. 내가 싱가포르에 4년 동안 내가 집을 5번을 바꿨어. 거의 1년에 1번 내지 2번을 옮겨 다닌 거잖아. 내가 계약 기간이 짧게 계약을 한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코로나도 터지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 뭐 좋아서 이사한 건 아니지. 약간 사기 비슷한 것도 당할 뻔하고 힘들었지. 그래서 다들 해외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나 곧 해외에서 살게 될 친구들은 집을 구할 때 내 영상을 좀 참고해서 좋은 집을 구했으면 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룸메이트가 있었거든? 우연히 같은 시기에 취업을 한 친구가 있어서 같이 살게 되었어. 그래서 룸메이트가 있을 때는 값을 많이 아낄 수 있었지. 방도 조금 크게 쓰고 집값도 아끼고 일석이조로 잘 지냈어. 처음에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주택에 메이드가 상주하고 있었어. 메이드가 필리핀 분이셨는데 이제 음식은 안 해주지만 청소와 빨래와 그걸 다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집값을 집주인이 올리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콘도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야. 또 싱가포르엔 콘도가 굉장히 많거든? 수영장도 딸려있고 헬스장도 있고 되게 시설 좋은 곳이라고 보면 돼. 대신 집이 좀 작지. 그래서 우연히 막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녀 보다가 외곽 쪽에 있는 콘도인데 집주인분이 잠깐 몇 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을 거라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야. 굉장히 싼 월세에 방 한 칸을 빌렸지만 이제 공용 구간을 우리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내게 되었지. 한 명은 방에서 자고 한 명은 거실에서 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 거기 막 수영장도 있어서 주말에는 수영도 하고 가끔씩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게 잘 지냈는데 단점이 뭐였냐면 엄청 외곽 쪽이어서 시내로 나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야. 출근하려면 막 새벽에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이래야 돼서 이게 출근하기 너무 힘든 그 와중에 그 집주인분이 들어온다는 거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그냥 같이 들어와서 4명이서 살자고 하더라고. 집주인이 그 신혼 부부였거든? 살면 4명이서 그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 방이 되게 조그맸어. 얼마나 작았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고 옷장 하나 하고 침대 놓으면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되게 조그만 방이었는데 2명이서 그 방에 좁게 자기도 너무 불편한 거야. 우리도 불편하고 그쪽도 불편하고 그러면 집을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네가 나가는 거는 맞지 않지만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보증금을 안 주면 우리는 이사할 이유가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집 사는 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리고 신혼 부부면 그 방에서 그 러브러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불편해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설득을 했지. 진짜 미안한데 신혼 부부고 우린 여자고 남자랑 사는 거는 불편하다. 그래서 사실 집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그 조항을 다 세세하게 읽어보고 내가 거기에 맞는 조항도 추가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조항을 따르기만 했거든. 그래서 그 조항에 뭐 같이 살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없었어.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보증금을 안 받는 거는 맞아.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을 엄청 설득했던 것 같아. 너네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밤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친구를 데려올 수도 있고 4명이서 한 집에 그 좁은 집에서 사는 거는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엄청 설득해서 겨우겨우 보증금을 받아냈던 것 같아. 보증금을 받아내고 이제 한 달 동안
집을 다른 집을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줬지. 우리가 열심히 또 발품 팔아서 다음에는 우리 그러면 외곽에 살아봤으니까 시내 쪽에 살아보자 해서 그 오차드라고 엄청 번화가가 있어. 그 번화가 중심에 있는 주택을 또 갔어. 그 주택에서 우리 둘이 한 방을 이제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진 거야. 막 락다운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 그때 집에만 막 박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주택이 좀 커가지고 주방에서 요리도 해먹고 잘 지내다가 이제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둘이 같이 쓰던 방을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서 다른 집을 또 찾아보게 됐지. 그 코로나 기간이었어가지고 집을 발품을 직접 팔러 다닐 수가 없어서 그 집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고 바로 결정을 했어야 했어.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집이 콘도였는데 약간 동영상으로 본 것보다 실제가 더 방이 작더라고. 진짜 작았는데 고시원 방보다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약간 불법 개조를 한 거야, 집을. 거실의 한 벽면을 유리 파티션을 세워가지고 퀸 사이즈 침대 하나랑 장롱 하나, 서랍장 하나 이렇게 딱 3가구가 들어가 있었어. 책상도 없었어. 내가 계약을 덜컥 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됐지만 그때 계약을 딱 3개월만 했거든. 혹시 모르니까 마음에 안 들면 3개월만 살고 그냥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인도 여자분이었어. 그 친구가 나랑 좀 안 맞았던 게 있어. 그때 화장실을 같이 썼거든. 근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좀 냄새가 나더라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 약간 쿵쿵한 냄새가 있는데 그래 나는 근데 그건 참을만 했어. 뭐 화장실 갈 때만 참으면 되니까. 근데 그 여자분은 요리할 때 이제 주방을 쓰는데 한 번 들어가면 막 2시간씩 쓰고 너무 오래 쓰는 거야. 코로나 때여서 거의 집에서 요리를 해 먹어야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밥을 좀 늦게 먹거나 그럴 때도 많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풀리기 시작했을 때는 막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 친구들하고 거실에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노는데 그거까지는 난 괜찮은데 밤늦게까지 너무 시끄럽게 노는 거야. 막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고 파티를 벌인 것처럼 막 거실에서 좀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원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6개월은 버텼던 것 같아. 싱가포르는 약간 집세가 비싸니까 아무래도 쉐어하우스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항상 세입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봐야 돼. 사실 이게 인종차별적인 말이 될까봐 나도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내가 좀 잘 알고 내가 좀 안 맞다 싶으면 그쪽 인종은 피해서 쉐어하우스를 구했으면 좋겠어. 나 말 잘했나?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구하러 발품을 팔러 다녔지.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풀려가지고 직접 집을 보러 다닐 수가 있었어. 한국촌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 근데 어떤 업체에서 약간 한국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을 되게 이쁘게 찍어서 올린 거야. 가격도 괜찮고 해서 보러 갈 수 있겠냐 해서 보러 갔지. 그래서 사실 갔을 때는 내가 사진에 속았구나. 사진은 되게 이쁘게 찍어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방에 창문도 없는 거야. 약간 도미토리 형식의 숙소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거기 에이전시 분이 지금 이 방 지금 예약을 안 해놓으면 금방 나간다고 빨리 예약을 하라는 거야. 지금 당장 예치금을 보내라는 거야. 아니 좀만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빨리 결정 안 하면 빨리 나가요. 1시간 뒤에 또 이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얼떨결에 그 월세의 반 가격을 예치금으로 보냈어. 예치금 보내놓고 내가 찜을 해놓자 하고 보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조급했나 싶은 거야. 근데 그러던 와중에 거기서 살고 있는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그분이 이 집에서 살지 말라고 말리는 거야. 자기가 몇 개월 살아봤는데 바퀴벌레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은 그게 2층에 있는 숙소였거든. 근데 약간 상가나 가게를 개조해서 만든
숙소라는 거야. 그 1층 상가에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음식 냄새도 올라오고 기본적으로 집에 있어야 할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이고 진짜 도미토리 같지? 거기서 아침도 챙겨준다고 했는데 아침도 안 챙겨주고 파티션으로 임시로 세운 벽처럼 얇아.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되게 얇아서 그 소음 차단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제 에이전시한테 예치금 돌려달라고 나 그 집을 안 하겠다, 계약 안 하겠다 했더니 예치금은 못 돌려준다는 거야. 한국에서도 만약에 집에 예치금을 냈으면 안 돌려받는 게 맞지. 근데 내가 막 찾아보니까 싱가포르에는 방세, 월세 들어가기 전에 예치금을 낸다는 법이 아예 없는 거야. 그게 내가 무료 변호사한테까지 물어봤어. 예치금을 내는 법이 없으니까 안 내도 되고 만약에 냈다면은 그거는 법정에 가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변호사랑 채팅했던 거를 캡처를 해서 그 에이전시한테 보내줬어. 막 전화로도 싸우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되게 받았어. 예치금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약간 억울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을 이런 식으로 등쳐먹었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법무팀한테도 막 물어보고 법조항도 하나하나 다 공부해가지고 되게 조목조목 따졌어. 집요하게 따지고 드니까 그제서야 포기하고 예치금을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이긴 싸움이 되었지. 뿌듯해.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인들은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약간 한국인들 등쳐먹기 쉽다고 생각하는 인간들도 많고 같은 동족이니까 좀 더 믿고 신뢰감이 있잖아? 그런 걸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생각 많이 해보고 이제 거기는 테넌시 어그리먼트라고 하거든? 부동산 조항을 잘 읽어보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어두워서 불을 켜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숙소는 우연히 이제 아는 사람이 지내고 있던 방을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어서 내가 거기서 대신 살겠다고 그 집을 하게 되었지. 그 집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주택이었는데 내 방은 3층에 있었고 테라스가 있어서 열고 나가면 경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잠깐 또 락다운이 돼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고 집이 좋아야 한다. 재택근무를 하면 집이 좋아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좁고 답답한 공간 내에서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집에만 너무 있으면 우울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테라스가 있었던 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테라스에서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 너무 예쁘지? 재택근무가 풀리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서 또 외곽 쪽이다 보니까 회사랑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마지막 집인 HDB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 거기에는 집주인 한 분이 같이 살고 계셨어.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되도록이면 같이 안 사는 방향으로 집을 찾아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아무리 집주인이 착하고 친절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집주인이 조그만 걸로 트집을 잡아.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간단한 요리는 해도 된다 했거든? 그래서 진짜 라면이나 샐러드나 막 나 요리 잘 못해서 간단하게 해먹고 나는 다 해먹고 설거지를 하거든? 근데 이제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난 요리가 금지됐어. 그 집에서는 요리를 못했어. 그 집주인을 마주칠 때마다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야. 간섭이 많아서 좀 피해 다녔어. 결국 나가게 된 이유는 그때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점점 집값이 오르던 시기였거든. 그래서 그때 방세를 올리고 싶은데 내 계약 기간은 아직 다 안 찬 거야. 1년 계약을 했는데 내가 6개월밖에 안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이제 들어온다. 자기랑 같이 살기로 했다. 그래서 너는 방에서 나가줘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냥 나가자 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갖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지. 요새 한국도 전세 사기도 많고 집 구하기 힘들잖아. 해외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월세라서 글쎄 계약할 때 그 부담은 조금 적은 것 같긴 해. 마음에 안 들면 몇 개월 살아보고 나가자 이런 마음이 큰 것 같아서 그냥 덜썩덜썩 집을 막 옮겨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 덕분에 나는 여러 가지 집에 살아볼 수 있어서 그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 이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짐이 엄청 줄었어.
이사할 때마다 짐이 많은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때부터 약간의 미니멀리스트처럼 정말 필요한 것들만 딱 놓고 살았던 것 같아. 예쁜 가구들 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사는 게 약간 로망이 있었는데 가구도 못 사겠고, 왜냐면 가구를 한번 사면 옮길 때 그게 큰 골칫거리가 되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그냥 쓰면서 그냥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청소할 때는 별로 안 힘들었지. 이제 집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 매물로 나온 집들이 있거든? 보통 나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 아니면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가끔씩 세입자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방을 구했을 때가 가장 저렴했어. 이렇게 해외 생활할 때, 집 구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정보를 내가 한번 좀 팁으로 얘기해봤는데 어때? 괜찮았니? 좀 해외 생활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내가 집 구하는 거 말고 해외 생활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또 따로 한번 찍어볼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줘. 그럼 안녕!